저 중국이 장악하는 세계 질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나라의 그 대외 정책과 그들이 이렇게 그 일구는 질서는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이 중심이 되는 전체주의 국제 질서, 위계적인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만약에 그렇게 이게 실현되다, 실현 가능성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얘들의 이런 뭐 중국몽인이 이거 하는 것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최소한도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 여기 근데 중국이 바로 이렇게 그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자기들 뭐 힘도 커졌지만 얘네들 잘 알아요. 겉으로 우리나라 언론인들 전부 다 중국과 베껴다가 얘기해놓고 하다 보니까 뭐 중국 세상 온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 내부 자료를 보면요, 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향후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건 얘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으로, 국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얘네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지들이 알아요. 내부 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게 힘과 힘으로, 국력으로 하기에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내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이 고민을 해. 바로 우리 공산당의 방식의 전쟁이 있잖아. 우리는 공산당의 방식으로 이 대륙을 공산화할 수 있었어. 그 당시 우리가 이게 어떤 존재였느냐? 정말 10,000명도 채 남지 않은 비적 집단이었다, 대륙에서. 중화민국 체제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대륙을 갖다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륙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오쩌둥과 공산당의 전략 전술로, 우리의 전쟁 방식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과거의 대륙을 갖다가 우리 현재 근현대 대륙 이 중국사는요, 철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역사를 우리가 사실 배워왔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얘네들이 내놓는 자료가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내놔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 근현대사 쓰는 역사학자들,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공산당이 얘기해주고 싶은 자료만 가지고 현대 중국 근현대사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중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료를,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봤더니 그 연구 자료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다르더라. 하나가 뭐냐면 얘들이 대륙을 장악할 때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요, 뭐 국민당이 무능해서, 그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뭐 민중을 착취해서 뭐 이러한 이것 때문에 망했던 거야. 민중이 일어났던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 맞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공산당의 전쟁입니다. 마오쩌둥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그래서 그 마오쩌둥이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그 당시 그 체제 그 국민당 장개석이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너의 방식대로 싸워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전쟁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국민당 무슨 뭐 니들은 뭐 우리 그 비적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규군들 통해 가지고 토벌을 하고 그렇게 싸워. 그건 너의 방식이고 나의 싸움 방식은 다르지. 나의 싸움 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공산당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여기에 초안전이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초안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들이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그거를 갖다가 그 공산당의 싸움의 방식, 마오쩌둥의 싸움 방식이 뭐냐? 한계를 뛰어넘는 무제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미 얘네들 이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륙을 갖다 장악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국민당 내부와 그 다음에 뭐 종교기관, 사회기관에 공산당의 세포라든지 거짓 정보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민심 위반하게 만들고, 또 하나가 지들이 뭐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일본 군국주의, 이 제국주의자들이 1937년도에 중국을 갖다 본토를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일전쟁 말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소멸될 위치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저기 그 오늘날 시안, 삼성반도체에 있는 시안 그쪽 위쪽에 예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혁명근거지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중국 공산당 조선족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민 이게 민족 이게 별 지대로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인들이 많이 그 공산당에 가입했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축하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축하 파티. 드디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냥 뭐 축하 파티가 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막 이래요. 그게 장면이 나와요. 얘네들 절대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느냐? 드디어 공산당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하연을 한 다음에 그 모택동이가 다 불러 모아요. 그 핵심을 딱 불러 모은다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니들 잘 들어. 우리 이제 살아남았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드디어 우리를 구했다. 왜? 그 당시 중국 정부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한 거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일본 놈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지 않냐. 우린 살아남았다. 근데 바로 이게 우리의 결정적인 결정타가, 승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공산당이야말로 항일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 현재 정부와 그리고 합작을 맺어. 이른바 국공합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맺어.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명분이 되니까 이게 정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 나쁜 국민당 놈들아, 지금 저 외적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니들은 같은 동포의 가슴팍에 총불을 들이대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 합심하자. 우리는 하나야.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국민들한테, 중국 국민들한테 마구마구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모택동의 전략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현재 정부에 다 들어가. 현재 군대에 다 들어가고 정부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뇌부야. 수뇌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교육문화입니다. 교육문화 홍보. 이쪽으로 이제 쫙 공산당 세포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합작한다는 걸로. 그래서 현재 정부의 자산과 조직과 기구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산당을 선전하는 거를, 그거를 전국에 쫙 뿌려. 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다들 공산당 지지하게 만들어. 이거거든요. 바로 이게 공산당의 싸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결정타는. 이거는 비밀인데, 우린 절대 일본에다가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야, 니들 나가. 이렇게 핵심 이 지도부 내보내고요. 판한옌이라고 있어요. 판한옌을 갖다가 은밀하게 부릅니다. 야, 너 말이야, 상해로 당장 가려. 상해에 가면 일본의 대사관이 있잖아요. 공사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부군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사령부고 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의 우리 중국군의 이 군사 전략 개념도 작전 개념도 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데, 그거 싹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 상해에서 일본 놈들한테 그 정보를 갖다가 모조리 갖다 줘. 모조리. 그리고 이거 필요하면 돈도 좀 뜯어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군에, 그 당시 중국군의 최고의 군사 전략 개념, 작전도 뭐 이게 전력 이거 갖다가 배치도를 갖다 싹 끌고 모아가지고 빼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싹으로 넘겨줍니다. 거기서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어떻게 싸웠는 거냐? 그 당시에 바로 중국군, 중일전쟁 때요. 중국군이 그 당시에 한 300만 이상이 370만인가가 죽어나갑니다. 1937년부터 1945년도까지. 370만이 죽어나가면서 그 연전연패를 하는데, 물론 뭐 승리한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연전연패인데 엄청나게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냥 중국군의, 공산당군이 아니고요. 중화민국군입니다. 국군의 이걸 갖다가 손바닥 들여다보시고 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공산당이 정보를 갖다 줬으니까요. 근데 공산당은 왜 그랬느냐? 이게 마오쩌둥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군과 국군과 일본 놈들이 마구마구 맞붙어 싸우게 만들고, 일본 놈들한테 정보를 다 줌으로써 일본군의 힘으로 우리의 국군을 갖다가 때려부시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하는 척만 하면서 중국 내에서 우리 공산당이야말로 항일의 전사고 민족의 대변자고 가난한 자 없는 자의 저거다라고 하면서 다 그 젊은 순진한 애들 끌어모아서 세력을 불리는 거다. 그래서 잡아먹는 거지. 바로 이게 모택동의 싸움의 방식이었고요. 이게 통합니다. 이게 통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그런데 절대로 이걸 다 같이 하고 있죠. 이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 뭐냐? 나중에 1949년도 10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됐잖아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그들의 축하연이 열립니다. 중국 공산당 그 핵심 혁명 성공한 걔들이 축하연을 열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정말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진풍경. 이 연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탄성이 와와와 이렇게 막 들려요. 그걸 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구마구 여기서 탄성이 들려요.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막 그게 뭔 소리냐? 가가지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갖다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하다 보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 아니 너도? 야 네가 여기 왜? 네가 여기 왜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그 당시 중화민국 정부의 군 수뇌부 그리고 장개석 최고 지도부 수뇌부들 그리고 뭐 장관들 전부 이자들이었습니다. 이자들이 누구냐? 전부 공산당 그 스파이들이었다. 공산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냐?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과 다르게 속기사가 있잖아요. 회의가 하면은 속기사로 막 이제 적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보고서 올리잖아요. 그 여성이 있어요. 20대인데 20대예요. 근데 그 여성은 그 나중에 공산당이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10개 군단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의 그 영웅이다라고 하는 게 그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누구냐? 바로 장개석의 회의의 속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가 가장 탑 시크릿으로 회의하는 그걸 갖다가 속기사를 한 다음에 싹 정리해서 모조리 갖다 줍니다. 공산당한테.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국민의 재정부장이 그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의도적으로 그 국가 경제를 파탄을 냅니다. 파탄을 내요. 민심 위반하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산당의 싸움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장악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거 있는 거 아니냐. 기가 막힌 전술. 이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뭐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바로 기존에 우리가 전쟁은 뭐 군대가 있고 인민해방군이 있고 총을 가지고 어떻게 싸운다. 이런 한계 제발 벗어나자. 그리고 전쟁이 무슨 뭐 그게 우리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전쟁이야? 아니야. 우리 공산당은 지금이 전쟁이야. 지금이 항상 전투고 전쟁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를 다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과 무력을 통한 뭐 이게 그 장악 이 모든 개념을 싸그리 없애버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이고 평시가 전쟁이고 모든 수단이 다 전쟁 도구고 민간인도 전쟁 도구고 이게 공산당의 방식이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안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들이 이름을 붙인 게 초안전입니다.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당, 국가, 군대, 경찰, 그리고 학교, 민간인, 그리고 기업, 하다못해 기업까지요. 기업, 그리고 종교기관은 당연히 이거는 통일전선 공작기관이고요. 중국은요, 우리가 다르게요, 문화예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인들, 문학을 하고 뭐 이런 거, 화가, 음악.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소속입니다. 인민해방군 소속. 북한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당은 군대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군해서 반란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이 정신력을 갖다 각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 갖다 다 잡는데 가장 좋은 게 문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또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문예, 이것은 군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인들이 뭐 중국의 문인들 초청해가지고 뭐 현대 문학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걔네들 통일전선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거 우리와는 다르다. 얘네들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를 동원해서 이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좀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래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 저자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냐? 그러면 간단한 예만 해줄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라고 이제 예를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게 전쟁 수단이고 모든 시기가 전쟁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무너뜨려야 되는 게 미국이다. 결국 미국을 무너뜨려야 자유세계를 맡고 있는 미국을 무너뜨려야 전 세계는 우리께 거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냥 간단한 예만 한번 들어볼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겠지. 라고 이게 얘기를 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애들이 뭐 우리가 변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이제 그 세계화야, 탈이념이야, 이제 빨갱이는 없어, 요즘 세상에 무슨 빨갱이야, 그런 거 없어 해서 세계화 탈이념 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미국의 가장 취약점은 저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금융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 미국 채권 사고 막 뭐 이게 그걸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금융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포션을 갖다 높이고 동시에 뭐냐면요. 오늘날 ICT 사회잖아요. 정보통신, 인터넷.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모든 프로그램과 중국에서 만든 이게 반도체 칩이라든지 생산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보통신 기계. 요걸 갖다가 싼 값에 미국의 그 정보통신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전산 조작 시스템 여기에 다 깔아놔. 이제 우리 탈이념이야.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어. 공산당은 이미 바뀌었어. 중국 공산당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니들한테 대적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제품을 갖다 수출해가지고 싹 깔아놓으라는 겁니다. 싹 깔아놔요. 그리고 동시에 뭘 하느냐? 바로 이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하고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에 현재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애국주의와 중국 공산당 충성하는 걸로 싹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중국에 충성하는 미국 시민인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뭘 하냐면은 미국에 아주 그냥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 좌파, 그리고 흑인 단체라든지 소수민족 단체들 있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 단체들과의 은밀한 연대 공작을 갖다가 이걸 통일전선이라고 합니다. 통일적인 전선을 연대전선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쫙 구축해주고 그들 돈 지원해주고 은밀하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를 갖추고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이 정치인들, 기업가들을 하고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 특권 계급과 연계를 안 해서는요, 중국에서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돈 벌 수 없어요. 다 공산당과 당정 간부들하고 이게 관시라든지, 관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게 해라. 그 다음에 정치인들 매수해. 교수들 매수해. 중국 전문가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연회 베풀어주고 세미나 할 때 무슨 뭐 세미나 비용도 주고 뭐 이러면서 친중국으로 다 만들어. 그러면 걔들 돌아가가지고 뭐 권위 있는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의 아무개 교수가 뭐 중국을 전문가인데 중국은 우호적이고 중국은 위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글을 막 쓰게 만드는 겁니다. 연구기관 다 똑같고요. 이게 돈으로 구워 삼고 이익으로 구워 삼고 매수를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반을 쫙 닦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준비가 됐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금융시장에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확 빼라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빼면 금융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게 동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평소 미국의 정보통신 시장에 깔아놓은 중국제 제품, 이걸 이용해서 전산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마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시장이 완전히 셧다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에서.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역시 정보통신 산업 인프라, 오늘날 전기, 수도, 우리 통신, 인터넷 그리고 뭐 도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 깔아놓은 거 가지고 화웨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러면서 사회기관 시설을 완전히 마비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 무너졌죠. 경제 문제 일어나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뭐 전기수도 다 안 들어오죠. 통신 안 되죠. 완전히 이게 혼돈 상태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축적해놓은 미국의 진보, 좌파, 그리고 그 소수민족들, 그리고 결정적이게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들, 중국인들, 이들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벌기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폭동이 일으키게 되고 사회 혼란 일으키고 그냥 마구마구 하라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 조장을 해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군대도 뭐 이게 하다못해 비행기를 띄우려도 정보통신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떠요.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관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인민해방군이 이 건조한 핵잠수함, 구축함 이걸 갖다가 특히 이제 잠수함을 얘기해요. 핵잠수함을 갖다가 미국 LA 앞바다에다가 싹 띄워올래요.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싹 띄워올리래요. 그리고 뉴욕 시리 앞바다에 자유의 여신상 앞에다가 미국 중국의 핵잠수함 이렇게 딱 띄워올리고 그다음에 워싱턴 아파트 워싱턴 DC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쫙 올리고 그러면서 무력을 딱 과시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중국의 외교관들이 쫙 날아가서 미국과 단판을 딱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애들은 힘없이 맥없이 아무런 방도 없이 우리 앞에 무릎을 스스로 꿇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지. 이게 바로 초안전의 한 방법이야 라고 얘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 해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얘들이 무제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저기 통일전선 있잖아요. 통일전선이라든지 정치 공작전이라든지 무슨 뭐 별별 전쟁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모든 걸 다 전쟁화하는 건데 통일전선 같은 경우만 하면은 뭐냐면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의 진보, 좌파, 노조, 그 다음에 이 진보적인 그 정당, 뭐 이들과 아주 긴밀한 한중 우호의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맺어라. 그리고 한국에 무수히 들어와 있는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 유학생들, 이들을 갖다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 더 나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인들, 돈으로 매수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친중 입장으로 얘기하게 해라. 그리고 교수들 뭐 오피니언 맨날 글 쓰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얘들을 갖다가 완전히 친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전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기업하시는 분이 나는 중국 편이야. 난 중국인이 되고 싶어. 이런 분들 안 계십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아. 이런 분들 안 계세요. 교수들 물어보면요, 자기 다 친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 교수들, 중국 전문가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99%입니다. 근데 너 공산주의가 좋니? 그러면 아니래요. 그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 물론 우리 민주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주의가 답이다, 뭐 혁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통일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바로 현재의 정부,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불편불만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그 이해관계로 이들을 엮는 거예요. 엮어서 일단 반정부 시위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딱 조절하면서 한국을 갖다가 이제 딱 주물르는 뭐 이러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한국에 이거 뭐 다 넘어가고요. 중국에는 순수한 민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한국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한국은 먼저 이게 장악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런데 무수히 많은 시민 차원에서 드러난 증거, 정말 수면 위에 올라온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낸 것만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나는 개인이요.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 공작을 갖다가 중국의 우마오당,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들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갖다가 거짓 정보, 가짜 뉴스, 그 다음에 루머, 유언비어 이걸 계속 유포하는 겁니다. 계속 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다가 이제 덜미가 잡힌 게 나는 개인이요. 이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더 파티. 끈당조, 영유행 끈당조. 이게 뭐냐면은 영원히 당을 따라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산당 구호입니다. 팔로우 더 파티, 당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자, 이 팔로우 더 파티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시민 차원에서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프로그램에 발견된 용어, 이게 해커의 지문입니다. 팔로우 더 파티.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나와 있다. 라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 제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한국의 선거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차이나타운이니 공자학원이니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최근에 이슈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무제한 전쟁이 무서운 게요. 우리 공산당의 전략이 무서운 게
우리가 평소에 전혀 못 느껴요. 이른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도요, 간암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폐암 같은 경우에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게 딱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증상을 딱 느꼈을 때, 이때는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정도의 이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이미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그 광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이겁니다. 이거. 자, 정율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항일 민족운동한 이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우리 민족운동가 한 사례가 없고, 이 사람이 저거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어떤 중국인이냐?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으로 국적을 갖다 바꿨고요. 중국 공산당원 철두철미한 중국 공산당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소련과 연대해서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바로 동포의 가슴팍에 촛불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그 음악을 갖다가 추동했던, 그 노래를 갖다가 작성했던 게 바로 정율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 부락부장입니다. 부락부장. 그래가지고 문예선전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광주에서 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음악가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아니 오늘날 중국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바로 그걸 갖다가 작곡한 거래. 얼마나 자랑스러워. 최고의 음악가야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하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딱 보면요, 기가 막힌 거. 이건 그냥 하나의 예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광주 총영사관에서는 적극 그거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적극. 그리고 그거에 갖다가 해주는 게 뭐다? 바로 광주에 있는 총영사관하고 광주의 거점을 튼 공자학원입니다. 호남대 공자학원이 이게 연계해서 한중우호 사업 이런 걸로, 야 뭐가 좀 있을까? 딱 봤더니 야 중국에서 영웅인, 중국의 공산당의 영웅인 정율성이 우리 지역 사람이래. 근데 최고의 음악가래. 이거 한번 기념사업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명분은 한중우호, 한관객 유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중국 공산당의 영웅, 그 다음에 우리 동포의 가슴팍에 자유의 심장에 칼을 꽂은 바로 그 공산당원, 바로 그 정율성입니다. 그걸 갖다가 딱 해놓고, 근데 음악가로 포장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공작전, 통일전선 이거 다 들어간 겁니다. 심리전, 문화전, 교육전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교육전, 인지전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걸 갖다 규모를 키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다 모아서 그 상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정율성 음악상 받아보려고 음악가들이 와가지고 큰 축제 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광주 총영사관하고 중국의 우리 주 광주 총영사관하고 호남대 공자학원으로 연대해서 바로 정율성이 만든 노래를 갖다가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노래가 뭐냐? 바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끄신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해방시켰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지. 우리는 영원히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을 갖다가 지지하고 따르리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그 광주의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의 미래인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의 귀한 아이들한테 원어로 노래를 갖다가 시키는 겁니다. 근데 잘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요, 원어로 노래를 갖다가 부르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평생 각인됩니다. 평생. 깊숙이 각인됩니다. 이게 세뇌의 방식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 중국의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시키는 방식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유아기 때 바로 잡아야 돼. 이겁니다. 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으로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전, 교육전, 심리전, 이거는, 이 기법은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면은 아니 이거 그냥 음악회인데 뭐 애들 좀 얘기한다고 해서 왜 그게 그렇게 적어내느냐라고 막 반발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걔들이요, 그리고 학생들, 교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각인되냐면은요, 정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 항일, 중국 공산당은 항일이고, 그리고 그걸 이끌었던 건 중국 공산당 모택동, 그리고 항일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거의 상징은 중국 공산당 모택동, 그 다음에 바로 공산당이다.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정의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이거 갖다가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3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그 결과는 잘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중추 역할 하죠. 다 검사, 판사, 언론인,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애들이 다 그쪽으로 해 나가고 외교관도 되고 군인 군대도 들어가고 육사도 들어가고 사관학교 가가지고 중추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결국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유의 파괴자요, 자유의 적이요,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요, 중국 공산당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신념형입니다. 이게 옳다라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항일이요, 정의요, 민족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 신념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 또또라고 좋은 애들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몰라요. 아니 그게 우리한테 잘못된 게 뭐야? 한중 우호하고 좋고. 아니 그럼 우리 중국하고 관계 끊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이게 막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전혀 이게 해롭지 않은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들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가 얘들은 교육, 문화, 이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른바 한중 우호 그리고 중국 자본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하는 이름하에 강원도, 춘천, 그 다음에 화천, 홍천 이쪽 라인 그리고 서해안지대, 그 평택지대, 인천 그리고 제주도 여기를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차이나타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가만 요걸 갖다 지도를 갖다가 딱 보면은요 전략적 최중심지입니다. 전략적 최중심지. 춘천, 화천, 홍천 여기 북에서 쭉 내려오면 그 루트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중국인들, 차이나타운 중국인들,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친중 이 사람들로 딱 장악했다. 이건 그냥 뚫리는 겁니다. 서해안이요, 인천, 평택, 주한미군이 있는 서해안 라인 이거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얘기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중국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혀 느끼지 않는 명목은 한중우호, 한중교류, 그 다음에 협력,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생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다. 우리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당한다. 우리가 장악했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얘들의 전쟁 방식입니다. 얘들의 전쟁 방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시민 차원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선거 시스템 그 프로그램에 중국이 상당 해커의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 보통 해커들이 자기가 막 그 프로그램 조작해놓고 자기의 그 공명심으로 자기가 나는 누구야라고 해서 딱 자기 지문 남겨놓거든요. 그걸 갖다가 중국 공산당 대표 후보, 건당적 당을 따라서 영원히 가리라. 이거 갖다가 치모는 거예요. 팔로우 더 파티. 이게 지금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다 나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선거 시스템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선거 개표할 때 누가 들어오느냐? 이거 실무하는 게 전부 다 중국인들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근데 대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선거 이게 표 분류하는데 대거 동원이 됐습니다. 대거 중국인들, 조선족들, 중국인 유학생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니 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민간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선거 투표지 있잖아요. 투표지 나중에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게 도대체 맞냐 말이 되냐 뻣뻣한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이 전문가들은 그걸 딱 보자마자 저건 분명히 우리 한국 종이가 아니라 저 중국 종이다. 중국 종이. 이게 중국 종이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분석. 이게 진짜 한국 종인지 중국 종인지 분석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프린트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러면 우리 한국 프린터로 이게 프린터 된 거냐 아니면은 다른 나라 또는 중국에서 된 거냐 이건 금방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우리의 이른바 하여튼 선거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이걸 지금 이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흘러다니는 담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딱 틀을 지어놓은 그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건가?
하다못해 이러한 질문까지 지금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공간, 지금 북한, 중국 공산당 여기에 거의 점령됐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하더라도 거의 가원이 아닐 정도로요. 무수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거짓 정보, 가짜 뉴스, 루머, 그래가지고 주로 자기들이 반대하는 정당, 정권, 그리고 인사들을 갖다 공격하는데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 아까 무제한 전쟁 할 때요, 여론전, 미디어전, 심리전, 인지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 그 이 전통 걔네들 용어는 재뇌전이라고 합니다. 재뇌전.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재뇌전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뇌 통제전입니다. 뇌 통제전. 우리의 생각, 인식 자체를 통제하라 이거죠. 바로 그거가 관련해서 심리전, 인지전인데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도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 전문 이 저널이 있어요. 거기 쫙 검색에 들어가면 뇌 통제와 관련해서 인지전과 관련한 최고급의 논문들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갖다 예를 들어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족 유학생들 이거 대거 지금 이거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이게 다 들어오고 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대 국가죠. 상대 국가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갈갈이 찢어놓으라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놔라. 서로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팍 터지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장하라는 거예요. 뭐로? 여론으로 거짓 정보, 루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끼리 싸워라 해가지고 그냥 뭐 세대를 다 나눠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연세 드신 세대와 신세대 나눠놓죠. 지역을 갖다가 나눠놓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눠놓죠. 오로지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서로 그냥 나뉘어져서 치고받고 마음껏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 서구 사회 다 얘네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장악을 하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냥 밥 터지게 싸우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은 그냥 가가지고 살짝 영향력만 하면은 여지없이 먹게 돼 있어요. 이건 중국 공산당의 전법뿐만 아닙니다. 대륙에서 있었던 아주 그냥 전략 전술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이제 우리 전략 전술의 이간책, 분열책, 차도살인 들어보셨죠? 차도살인. 상대방을 죽이는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공작해서 죽이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 당연히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이라든지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냐, 딱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해야 될 시점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걸 갖다가 총동원해서 정보 시스템에 자기들이 중국 제품으로 깔아놓은 스파이 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심어놓은 걸 갖다가 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뭐 이런 식도 지금 공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이게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공격의 대상이다, 무제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얘들 왜 이러느냐? 한국 사회를 먹어야 되니까는요. 친중 종속국가, 종해국가로 만들어야지 지들이 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대전략을 하는데 1단계를 갖다가 이게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면과제로는 지금 내년에 우리 이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잠식해 들어오는,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리고 못 느끼는, 체감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당면과제가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는요, 정말 한국의 운명을 가를 분기점에 해당하는 게 내년 총선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요,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기 레임덕에 빠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동맹을 갖다가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한국에 30년 동안 공들여온 걸 갖다가 일시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요. 엄청난 차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아마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그 현재의 이 정부 여당이 참패를 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정책 이것들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 여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온갖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그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할 거다. 북한도 할 거고 중국 공산당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눈을 뜨고 그대로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순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대한민국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줘야 할 우리 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대한민국, 우리의 번영의 기반, 이거 갖다가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자면은 북한과 중국과 같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든지 악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에 대해서, 저들의 개입은 이거는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나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정부가 나서는데 한계가 있어요. 시민이 나서야 됩니다. 저같이 공부하는 자는 공부로서 연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리고 저기 뜻 있는 애국자들은 일어나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어떤 개입을 갖다가 막는 시민 차원에서의 이거 있어야 이걸 진정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사항 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약속드린 것보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